태양의 아이 한일 번째요. 29번째 이야기. 가엾은 아빠. 해가 떨어졌다. 항구에 새 그림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아빠가 가엾어. 작은 그림자가 울고 있었다. 큰 그림자는 말이 없었다. 바다는 어두웠다. 기천천과 쇼키치가 번갈아 해준 이야기는 후짱이 짐작한 대로였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에다 후짱이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아빠가 더 충격을 받은 것 같다고 쇼키치는 말했다. 그때 아빠가 발작을 일으켰다면 옆에 있던 고로에 아저씨가 어떻게든 했겠지만 처음에 아빠는 조용했던 모양이었다. 왜 구급차가 왔는지에 대해 설명하자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용히 듣고 있었기 때문에 고로의 아저씨가 그만 방심했던 것이다.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아빠가 집을 뛰쳐나갔다고 한다. 도키콘의 집에 간 것은 후짱을 찾을 셈이었을 것이라고 기천천이 말했다. 발작이 일어났을 때 아빠는 정상이 아니었다. 그런 아빠가 겁이 났는지 도키코의 엄마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아빠는 경찰관을 보고 더 소란을 피웠다고 한다. 그 때문에 경찰들이 아빠한테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에 태워간 것이다. 할아버지와 고로의 아저씨가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아빠는 정신병원 보호실에 있었다. 고로의 아저씨가 아빠의 오른쪽 뺨이 부은 것을 보고 항의하자 병원 사람들이 아마 경찰관과 몸싸움을 했을 때 생긴 모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빠는 병원에서 바로 나오지 못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자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도 입원시킬 수 있는 법조항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당당했지. 쇼키치가 말했다.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이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당신들의 편견이요. 오키나와 섬에서는 마음의 병이 든 환자는 다 같이 돌봐주었소. 이런 감옥 같은 곳에 격리해서 방해물 취급은 하지 않아. 이런 환자일수록 인정이 필요한 거요. 나우를 여기서 안 내줘도 좋소. 그 대신 나도 여기서 살게 해주시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한다. 아빠는 닷새 동안 병원에 잡혀 있었으니 할아버지도 닷새 동안 버틴 것이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아빠는 병원을 나올 수 있었다. 그 길로 곧장 둘이서 후짱을 보러 왔던 것이다. 아빠가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날이 바로 그 굴욕의 날이었던 것이다. 기천천과 쇼키치가 데려다 주어 집으로 돌아온 후짱은 곧바로 2층 제 방에 틀어박혔다. 쇼키치는 엄마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기요시도 옆에서 함께 들었다. 후짱이 모든 자초지종을 알게 된 것은 다음날 학교에 갔을 때였다. 오미네, 잠깐 보자. 방과 후에 가지야마 선생님이 후짱을 불러 세웠다. 두 사람은 아무도 없는 숙직실로 갔다. 오늘 아침 쇼키치한테 전화가 왔다. 가지야마 선생님은 골똘히 생각한 것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 일로 너에게 일러둘 것이 있다. 가지야마 선생님은 후짱 앞에 한 통의 편지를 내놓았다. 그것은 와카스키 도키코가 내게 보낸 편지야. 네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받았다. 읽어보아라. 후짱은 도키코의 편지를 손에 들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 앞에서 저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고집스럽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저는 선생님에게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고집스러운 성격이지만 선생님 앞에서는 특별히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왠지 그렇게 되고 말아요. 선생님이 후짱이 아빠가 우리 집에 오셨을 때의 일을 물으셨지요. 경찰에 전화를 걸기 전에 왜 후짱네 집에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부드럽게 물으셨지요. 그것은 선생님의 거짓이에요. 속으로는 화를 내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 저를 야단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솔직하게 저를 야단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들 대부분이 가지야마 선생님은 정이 많고 재미있는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반 아이들은 가지야마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라서 좋겠다고 부러워하지요.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누구나 다정하게 대하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후유코에게도 저에게도 따뜻하기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후유코에게 정답게 하실 때는 진짜이고 저에게 하실 때는 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유코는 공부도 잘하고 시원시원해서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요. 게다가 예쁘지요. 저는 예쁘지도 않고 말도 잘 안 하고 공부도 중간 정도입니다. 장점이라면 글쓰기를 조금 잘한다는 것뿐. 그러니까 선생님이 후유코를 예뻐하시는 마음을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후유코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또 선생님에 대해서 고집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선생님은 공부를 아주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스갯소리를 하시며 기분을 풀어주시곤 하지요. 오타와 농담을 주고받을 때는 진심으로 기분 좋으신 듯하고 저와 농담을 하실 때는 건성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아주 지독하게 공부를 못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선생님은 후유코가 기특하다고 곧잘 말씀하시지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기분이 상해요. 후유코가 병을 앓는 아빠를 모시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아요. 아침에 후유코가 아빠와 함께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아요. 후유코가 잘하고 있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선생님, 저는 병을 앓는 아빠조차도 없습니다. 선생님은 무신경해요.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에 대한 글짓기를 시키셨지요. 아빠가 없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글짓기가 될 까닭이 없지요. 선생님은 중간에 그것을 깨닫고 도케코는 무엇이든 좋아. 내가 좋은 제목으로 써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무척이나 부끄러웠어요. 아빠가 없는 것이 제 탓이 아닌데도 그것이 부끄러워서 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저는 어린 여동생과 엄마 이렇게 셋이 힘껏 살고 있어요. 선생님이 후유코는 기특하다고 하실 때 후유코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도 최선을 하고 있다고 제 마음속에서 말한답니다. 그날 밤 일에 대해 쓰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서 늦도록 공부를 하고 9시 조금 지나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때는 벌써 후유코의 아빠가 저희 집 현관에 와 계셨습니다. 후유코의 아빠는 횡설수설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돌아가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계셨어요. 동생은 겁이 나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벌써 엄마가 경찰에 전화를 건 후였지요. 하지만 선생님, 엄마를 나무라지 말아주세요. 저는 후유코의 아빠를 알고 있지만 우리 엄마는 후유코의 아빠를 모릅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집에 와서 뜻모르는 말을 해댈 때 누구나 겁이 나서 경찰 아저씨를 부를 겁니다. 경찰이 곧 왔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어쩌고 저쩌고 몇 마디 하면서 경찰관은 후유코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유코의 아빠가 그 손을 뿌리쳐서 그 다음에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는 것을 보고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저는 그분이 후유코라는 내 친구네 아빠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겁이 나서 이가 덜덜 떨리고 아무리 애써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랬느냐고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후유코의 아빠가 조용해진 후에는 저도 상당히 냉정해졌지요. 그래서 빨리 그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에요. 선생님이 예뻐하시는 후유코가 문득 생각났어요. 그러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후유코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후회도 했습니다. 사과하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뒤따라서 그 고집스러운 오기가 발동하고 말았습니다. 후유코에 대해서도 선생님에 대해서도 사과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 선생님은 화를 내시겠어요? 지금 억지로 사과하면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마음으로부터 후유코에게 사과를 할 수 있게 되는 날까지 기다려주세요. 선생님은 이런 편지를 쓴 저를 미워하시겠지요. 이 편지를 읽고 선생님이 저를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싫어하시더라도 저는 정직한 쪽을 선택하겠어요. 선생님이 싫어하시면 저는 선생님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긴 편지였다. 그 말수가 적은 도키코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내용이었다. 오미네도
와카스기도 참 장하다. 가지야마 선생님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잘못하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이야. 바로 나야. 겨우 11살의 소녀가 이렇게 온몸을 내던지며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다. 가지야마 선생님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오미네, 와카스기를 용서해라. 이런 말을 쉽게 하면 정말로 와카스기에게 미움을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용서해라. 나야말로 후짱, 너에게도 도케코에게도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입으로 사죄하는 일은 간단하지만 그건 그만두겠다. 그리고 교사 노릇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다. 도케코의 이 편지를 읽고 나는 그간 교사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단다. 후짱의 깁스를 푸는 날 밤 가지야마 선생님은 아아모리에 취해서 말했다. 난 나쁜 선생이야. 이제 실크로드는 깨끗이 읽고 진짜 좋은 선생이 될 거예요. 이건 실크로드의 망령이거든. 그걸 떨치지 못하는 난 좋은 선생이 될 수 없어. 가지야마 선생님의 결심은 도케코의 편지를 보고 결심한 것이다. 기요시가 가지야마 선생님에게 고민이 있다고 말했던 것이 딱 들어맞은 셈이었다. 내게는 좋은 선생님이라도 다른 애에게는 좋은 선생님일지 어떨지 모르잖아. 라고 기요시가 말한 그대로였던 것이다. 도케코는 전혀 모르는 기요시가 오히려 도케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셈이었다. 후짱은 날마다 도케코를 보는데도 정작 도케코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다. 후짱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가슴 아픈 일을 당해본 사람이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잘 안다. 아무리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도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다. 후짱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그건 그렇고 후짱은 새삼 도끼꼬라는 아이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끝.